중이염 수술할 때 전신 마취인가요? 재발성 염려는 없나요? 네, 청력에 손실이 없을까요? 네, 사실은 뭐 그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. 중이병 수술 없나요? 네. 고맙습니다.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시네요. 네, 만성중이염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질문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이염 수술할 때 전신 마취인가요? 네, 전신 마취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. 물론 건강이 안 좋으신 노인분들에서 극히 드물게 부분 마취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대개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근막을 채취하는데 크게 자르는 이유가 있나요? 하지만 이거는 수술의 범위를 예상한 다음에 근막의 크기를 저희가 정해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. 즉 간단한 수술을 할 때는 근막을 필요한 부분만 자르게 되고요. 그리고 유양동 삭개술을 굉장히 크게 하는 개방형 수술, 즉 아주 넓은 범위의 염증을 수술한다든지 특히 진주종 같은 아주 악독한 염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귓구멍이 굉장히 넓어지고 우리 중이의 부분과 유양동 부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거대한 방이 되기 때문에 그 방의 피부를 잘 깔아주고 재건해 주기 위해서는 넓은 근막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근막을 채취할 때 굉장히 크게 채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왜 하필이면 근막을 귀 뒤에 채취하는 걸까요? 네, 귀 뒤쪽에 측두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근막이 가장 상태도 좋고 그리고 차후에 고막으로 재건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근막이기 때문입니다. 근막은 고막에 어떻게 붙이는가요? 네, 뭐 무슨 접착제로 붙이는 게 아니라요. 사실은 참 인체가 정말 너무 신기한 것이 고막은 사실 이렇게 떠 있습니다. 그래서 고막이 떠 있고 거기 구멍이 있는 건데 이 중이 안쪽으로 젤폼이라고 녹는 솜을 깔아주고 이 고막 터진 데 바로 아래쪽으로 이제 근막을 이렇게 정확히 그 위치에 대주면 그 주변에 있는 이제 혈관에서 혈류가 근막 쪽으로 들어오면서 근막이 이제 새로운 고막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근막이 제 위치에서 3살이 되기까지는 한 2-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너무 코를 세게 푸신다든지 담배를 태우신다든지 대는 근막이 움직이지 않도록 수술 이후에 한 2-3주 정도는 조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다음 댓글 볼까요? 중이에 위치시키는 의료용 스펀지는 나중에 제거하나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젤폼이라고 하는 이 의료용 스펀지는요, 나중에 다 녹습니다. 즉, 이 고막 천공이 있는 곳에 대논 측두근막이 그 위치에 유지가 되면서 이제 3살이 되기까지 이 젤폼, 즉 의료용 스펀지가 계속 이 고막과 근막을 받쳐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침 삼키실 때 보면은 침을 삼킬 때 이 귀에서 짜갑짜갑 짠물이 자꾸 내려옵니다. 그러니까 이 젤폼, 즉 의료용 스폰지가 결국에 침 삼킬 때마다 조금씩 녹아가지고 한 달에서 한 석 달 지날 때쯤 되면은 다 녹아서 이제 코로 입으로 내려가게 되죠. 그러면은 이제 나아진 상처를 보면은 이 천공 있는 데에 대놓은 이 그 측두근막이 하나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깨끗한 고막으로 이제 재탄생하게 됩니다. 중이염이 걸리는 그 원인을 이제 두려워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. 이제 어릴 적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릴 적에는 또 이 이관 기능의 장애, 즉 우리 귀에서부터 코로 향하는 이 하수도가 굉장히 연약한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이런 연약한 그 이관을 갖고 있는데 또 이제 박테리아 감염, 후감기나 이제 귀에 염증이 생기거나 물이 들어가거나 이런 외부의 자극이 있는 경우에 결국에는 이제 중이의 염증, 고막의 염증, 그리고 이제 만성 중이염으로 가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이관 기능의 장애, 박테리아의 감염,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중이염 걸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재발성 염려는 없나요? 네, 재발이 사실은 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진주종이라는 아주 악독한 염증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과거에는 있었거든요. 하지만은 수술 기술이 발달하고 또 장비가 좋아지고 함에 따라서 그런 만성 중이염 수술 후에 재발의 염려가
점점 줄어들고 있어요. 그래서 수술하신 이후에 수술하신 선생님들의 기술을 믿으시고 귀를 이제 드라이기로 잘 말린다든지 식초 세척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항생제나 아니면은 코가 뚫리는 알러지 약들 그리고 코 스프레이 같은 것들도 적절히 사용하시면 수술하신 이후에 가장 깨끗한 수루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는데 매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. 네, 청력의 손실이 없을까요? 네, 사실은 뭐 그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. 한 번 망가진 청력은 회복이 안 됩니다. 따라서 이 달팽이관이 중이염증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결국에는 만성 중이염 앓으시는 분들은 결국엔 청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나 전문이 되실 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멈추기 위해서라도 지금 있는 남아있는 청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귀수술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. 다만 이제 귀수술을 하실 때 우리 염증을 깨끗이 없애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청력을 보존하거나 또는 좀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처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이제 너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수술하신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젊은 분들보다 낫는 것도 느리시고 그리고 흉이 많이 생기시고 치료 과정이 좀 더 복잡하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만성중이염이 있구나 염증이 있구나 고막 청봉이 있구나 아셨을 때 가장 빠른 시일에 적절한 그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댓글은 죄송합니다 하시고는 중이병 수술 없나요? 네, 우리 아들 중이병 수술도 제가 못했습니다. 중이병 수술은 잘해주는 수밖에 없겠죠. 사랑해주는 수밖에 없다. 네, 감사합니다.